엄청난 기대와 설레임 속에 NBA에 입성한 빅터 웬반야마. 그는 서머리그 데뷔 이후 놀라움과 우려를 모두 안겼고 컨디션 조절 등을 위해 잔여 서머리그 결장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2경기만 소화한 채 서머리그를 마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플레이를 다시 돌아보며 팬들이 왜 웬반야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가 왜 언론과 팬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는지 떠올려봐야 합니다. 2m26의 신장과 큰 윙스팬도 축복받은 피지컬이지만 엄청난 사이즈와 달리 그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빅맨이었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크지만 느린 빅맨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고 그는 단 2경기 만에 자신의 높이와 스피드를 과시했습니다. 코트에서 가장 큰 선수가 속공 최일선에 참여할 경우 상대팀들은 그의 골밑 득점을 그냥 바라보거나 혹은 파울을 통해 어렵게나마 저지하는 수밖에 없었죠. 예나 지금이나 빅맨의 스피드가 중요한 이유는 키 큰 선수가 골밑의 자리를 잡기 쉽기 때문인데요. 전문 용어로 이것을 얼리더긴이라 부르며 웬반야마는 신속하게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도 그의 트랜지션 플레이는 주무기 중 하나였다네요. 여기에 물리적인 높이 우위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Barlow screen. Little midi comes off. Wemby, or at least build an identity that way. Wembanyama missing, got it back, and one. 특히 포틀랜드전에서 가볍게 리바를 잡은 뒤 터트린 풋백 덩크와 본인이 놓친 야투를 스스로 건져내 득점을 올린 장면은 알고도 못 맞는 그의 피지컬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웬반야마의 높이가 더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세로 수비입니다. 현재 전문가들도 웬반야마의 공격 포텐만큼이나 수비를 높게 봤는데요. 프랑스 리그가 하드콜 성향이 짙은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지난 시즌 경기당 3개의 블록을 기록한 건 놀라운 스탯이며 그는 서머리그에서도 특유의 블록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일단 웬반야마가 골밑에 있으면 득점하기란 쉽지 않았고 특히 스텝을 뺏겼다 싶어도 워낙 팔이 길다 보니 블록이 가능했죠. 물론 그가 팬들에게 가장 인상을 크게 준 장면은 3점 블록입니다. 보통 NBA 경기에서 3점 블록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데요. 그는 이미 프랑스 리그에서도 여러 차례 보여준 경험이 있고 서머리그에서도 2경기 연속 3점 블록을 성공시키며 왜 자신이 신인류로 불리는지 증명해냈죠. 특히 잠재적 신인왕 후보 브랜든 밀러도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보통 가드 선수들이 빅맨과의 미스매치를 즐기긴 하나 웬반야마의 이런 블록이 계속 발휘된다면 그가 미스매치에서 크게 밀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웬반야마가 단순히 높고 블록을 잘해서 역대급 유망주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유니크함을 나타내는 지표는 바로 슈팅력과 핸들링입니다. 일반적인 빅맨과 달리 웬반야마는 온볼 플레이에 이은 풀업 점퍼가 가능하며 이런 장점이 잘 드러난 경기가 바로 포틀랜드전이었습니다. 그는 미드레인지 구역에서 2번의 득점을 성공시켰고 3점까지 2개를 기록하며 자신의 슈팅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곽 수비에 소홀하던 상대 빅맨들도 컨테스트에 나섰고 자연스럽게 그의 자유투 유도도 손쉽게 이뤄졌죠. 사실 웬반야마의 슈팅 자체가 크게 의미 있다기보다는 상대팀 선수들의 수비 플랜에 혼란을 줌과 동시에 동료들의 돌파 공간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웬반야마는 2m26에 어울리지 않는 핸들링과 패스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단순히 트랜지션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닌 본인이 직접 볼을 몰고 들어가 동료들의 찬스를 살려줄 기량이 있으며 이는 트레 존스를 제외하면 확실한 리딩 가드가 없는 샌안토니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규 리그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이런 플레이를 활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속공 상황에서 웬반야마의 핸들링을 볼 확률은 높아 보이네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장점들이 어쩌면 단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가 과연 높이를 100%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워낙 얇은 프레임 때문에 속도는 챙겼으나 묵직함이 떨어지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속공 상황에서 자리를 잡는 데는 뛰어나지만 막상 지공 시에 골밑에서 포스트업하는 장면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리 자체를 잡지 못한 채 패스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본인보다 사이즈가 떨어지는 브랜든 밀러도 밀어내지 못했고 간신히 득점을 시도해도 어이없이 찬스를 놓치기도 했죠. 그가 골밑에서 볼을 잡고 무브에 이어 득점을 만든 장면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나온 장면도 정통 빅맨의 포스트업이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역시 그의 프레임 때문일 텐데요. 과연 샌안토니오가 웬반야마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빅맨 포지션에 맞춰 체중을 늘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위력적인 세로 수비에 비해 가로 수비는 아직 의문부호가 있었습니다. 웬반야마보다 공식 프로필상 키가 더 큰 타코포를 보면 키 큰 선수의 전유물인 허우적대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웬반야마는 비교적 이런 문제가 적다고는 하나 브랜든 밀러의 크로스오버에 휘청거리는 등 그도 어쩔 수 없는 키 큰 선수의 딜레마를 노출하기도 했죠. 워낙 세로 수비가 뛰어난 만큼 그를 상대로 쉽게 공격하진 않겠지만 리그 최고의 드리블을 자랑하는 카이리 어빙 같은 선수를 만난다면 웬반야마가 어떻게 수비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에 그의 슈팅력이 과연 장점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NBA보다 3점 라인이 짧은 프랑스 리그에서도 그의 3점 성공률은 27%였고 이번 서머리그 첫 경기에서도 그의 외곽 생산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대 빅맨들은 웬반야마를 사실상 세깅했고 이럴 경우 그의 슈팅 이슈는 오히려 코트를 좁게 만들었죠. 물론 다음 경기에서는 괜찮은 슛감을 보여주긴 했으나 여전히 그의 점퍼는 리그 평균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월한 키 덕분에 블록이 어렵다는 점은 큰 메리트지만 막상 슈팅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포지션만 날리는 셈이죠. 다만 직전 시즌 자유투 성공률이 80%였던 점과 이번 서머리그에서도 괜찮은 자유투 슛터치를 보여준 만큼 향후 그의 슈팅력이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2m26 선수가 35% 정도로만 3점을 성공시켜도 충분히 재앙이겠죠. 마지막으로 그를 유니크하게 만든 볼 핸들링이 거꾸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2m26의 사이즈를 감안하면 분명 훌륭한 드리블 실력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이즈 대비일 뿐 NBA 가드 포지션 선수들보다 뛰어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는 너무 높은 신장 때문에 드리블 도중 볼을 뺏기는 등 핸들링이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런 문제는 이미 프랑스 리그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머리그에서도 상대 선수들은 집요하게 그의 아래쪽을 노리며 웬반야마의 많은 실책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정규 리그에서 그가 직접적인 플레이메이킹을 하진 않겠으나 빅맨과의 1대1 상황에서는 드리블에 이은 페이스업을 할 텐데요. 이때 상대 가드들의 손질을 견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아직 샌안토니오도 웬반야마를 어느 포지션으로 키울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무작정 프레임을 키우는 게 답은 아니겠죠. 개인적으로는 웬반야마와 같이 호흡을 맞출 가드를 영입했으면 싶었고 실제로 샌안토니오는 오스틴 리브스 영입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차피 레이커스가 매치할 것을 감안했는지 영입 제안은 없었죠. 샌안토니오가 당장 민나우를 추구하는 팀이 아니기에 웬반야마 육성은 포포비치 감독의 5년 계약 동안 이뤄질 전망입니다. 분명 이론상으로 웬반야마는 엄청난 원석입니다. 2m26의 선수가 외곽에서 드리블에 이은 풀업 점퍼를 던지며 골밑에서는 높은 키를 활용해 리바를 잡는 장면. 그가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유망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단 2경기 만에 팬들의 엄청난 관심과 질타를 동시에 받은 웬반야마. 이런 반응 자체가 그의 스타성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니콜라 요키치와 조엘 엠비드, 야니스 아데토쿤보 등 리그를 호령하는 빅맨 선수들과의 대결도 무척 궁금한데요. 이미 농구 월드컵 불참을 선언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습니다.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더욱 성장할 웬반야마를 기대해봅니다.